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재한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댓글에 이거를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냥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아마 흔하게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뭘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는 그 업으로 아예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근막 통증입니다. 근막 통증에 관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근막 통증이란 말 자체가 이미 느낌이 오시죠? 근막이 뭔지는 몰라도 근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근육에 달라붙어 있는 막을 말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막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통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주변에 있는 조직이 어떤 외상, 말 그대로 외부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통증이 오는 질환이에요. 이 근막 통증 질환은 의외로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운동할 때 보통 많이 겪고요. 또 그 막노동처럼 노동 일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도 흔하게 일어나요.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근막 통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네이버라든지 구글처럼 그 인터넷 사이트나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열되는 것들이 나와요. 뭐 비타민 D를 먹으세요, 뭐 마그네슘을 먹으세요, 뭐를 먹으세요, 어떤 게 도움이 돼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나열은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나옵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서 들으려면, 그런 내용 들으시려고 오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타겟층이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간 하면서 상담 전문을 하면서 이런 쪽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큰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얘기를 접어두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근막 통증이든 근육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영양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순환제예요. 자, 정확히 더 말하면 혈액순환이라는 개념보다는 림프 쪽을 순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근육 문제라든지 뼈 문제, 뭐 척추질환, 디스크 환자 당연히 오시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한테 영양제를 드시고 2달 또는 1달 만에 모두 수술이 취소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 모두 거의 다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냐면, 포인트가 있는데, 근육을 회복할 때는요, 아까 뭐 A, B, C, D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근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어도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려면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아주 좋은 어떤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아까 말한 노동을 많이 한다면 지쳤을 때 뭘 하죠? 찜질을 하잖아요. 마사지를 받기도 하죠.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도요, 결국은 뭐냐면 마사지의 원리가, 원래 지금은 이렇게 주무르는 장님 마사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사지 종류가 많은데, 마사지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림프순환입니다. 저는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기까지 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실기는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면, 이 피부 밑층에 있는 그 림프를 살살 건드려 주는 게 얼굴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마사지의 정의 자체도 뭐냐면 림프 마사지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얼굴만 보더라도 림프 마사지가 되는데, 우리가 근육통이라든지 뭐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문제가 있을 때도 마사지를 하면서 하는 것도요, 이 하는 방향들이나 결을 움직였을 때도 전부 다 림프를 자극해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뻐근하다, 많이 걸었을 때 외국에 갔거나 어떤 이제 많이 걷고 지쳤을 때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사지 전제가 그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들어있다? 림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찜질을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반신욕을 하라, 족욕을 하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반신욕이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때 순환을 시켜주면 근육이 금방 이완해서 풀리는 걸 봤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영양제 응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 림프 순환제를 같이 먹어야 되는 이 통증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요. 근육이 손상을 입었을 때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거의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염증 인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말 그대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어려운 용어로 사이토카인, 뭐 인터루킨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면서 하는데 결국은 염증 인자가 많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또 인자들이 있어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든지 섬유화세포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뭐 하냐면 섬유화세포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성장 인자라든지 섬유화세포 같은 이런 인자들이 나오면서 또 성장을 촉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 같은 것도 합성을 막 촉진하는 거면서 이렇게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근육들을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타나요. 근데 아까 말했던 순환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가장 맨 처음에 일어나는 단계, 염증 인자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염증 인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쳤을 때 바로 뭐가 되죠? 붓죠.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상 다쳤을 때는 그날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아파지죠. 그리고 뭐가 죠? 탱탱 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염증 인자라는 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하루 정도 지나거나 1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막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염증 인자를 빨리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면 뭐 하죠? 달걀로 막 문지르잖아요. 문지르는 이유도 뭐냐면 그 달걀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달걀로 문지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순환이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조직을 빨리빨리 염증을 풀어주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팁이기도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다쳤을 때 멍이 들었을 때 있잖아요. 뭔가 부딪혔을 때 이걸 냅두시면요, 아까 말했던 그 과정 있잖아요. 염증 인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복구가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파랗게 멍들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아프죠. 그래서 팁이 뭐냐면, 사실 다쳤을 때는 바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푸세요. 이런 식으로 아프더라도 푸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서 진통소염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뭐 한다? 이거를 말 그대로 안에서 순환시켜 주는 걸 같이 해서 빼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복구할 때도. 자, 그래서 림프 순환제를 먹었을 때 가장 처음에 효과는 뭐냐면, 염증 인자가 생겨서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걸 싹 다 빼줘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림프 순환이라 했잖아요. 순환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뭐가 쌓이죠? 젖산이 쌓이잖아요. 젖산이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림프 순환이 시키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노폐물 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림프 순환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나쁜 것들을 빼면 모두 운반을 해야 될까요? 영양분도 운반을 해야겠죠. 산소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구를 할 때도 어차피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과 산소 같은 것도 걔네들이 운반해서 빠르게 복구를 해줍니다. 실제로 조직을 재생하거나 회복할 때도 순환이 잘 되면 굉장히 빠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왜 근막 통증에 이런 게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실 저 10년간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흘렸을 때 가장 빠르게 약사님 맞아요 하고 맞장구를 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어요. 뭐냐면 바로 운동 선수들이었어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재수 씨랑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운동을 전문을 하고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운동과 관련된 전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약국에 오셨던 분들 중에 운동 관련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되셨는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효과를 그렇게 실제로 받고, 본인들도 예를 들면 체대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약사기 때문에 영양과 관련해서 더 전문적으로
이런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 뿐이죠. 자, 이런 점을 포인트로 오늘 그래도 영양제 하나 뭐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게 아마 그런 걸 원하시길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1대1로 말 그대로 본인들에게 개개인별로 맞춰서 해주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퉁쳐서 해주는 상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왜냐면 개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100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50점 정도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한테 따로 물어보실 때는 꼭 1대1 상담 요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1대1 상담 요청은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절실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셔가지고 후회하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80% 이상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받으시니 그래도 제가 이런 제품을 소개했을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저희가 정보 제공 목적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됐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다짜고짜 저한테 약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저 대답 못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 여하튼 제가 먹을 수 있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전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뭐냐면 제가 전에 MSM 편에서 소개해드린 영양제 있었죠. 여기 헬시 MSM이라고. 이 헬시 MSM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같이 먹으라냐면 제가 한 번씩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또 여기서 또 설명하지? 왜 또 이러지? 이러시면 어떤 대답을 해드릴 수 있냐면, 제가 저희 약국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알아요. 진짜 고수분들은요, 한 가지 영양제를 쓰더라도요, 이걸 100명에게 다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먹는 데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응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아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영양제를 다 취급하는데, 제가 왜 취급하냐면 제가 블로그에 썼지만 제가 이 영양제 점수 다 매길 수가 있어요. 이건 90점짜리, 90.05짜리, 91점짜리 저는 모든 걸 다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상담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오시면 1대1 상담을.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딱 들으시면 저거 예전에 다 먹어봤던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조합을 다시 해주면 뭐라 하시냐면 이게 이렇게 좋은 약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작년에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요. 제가 왜 자꾸 이러면 서두가 길어지냐면,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목적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영양요법을 하는 1대1 상담하는 이유를 정확히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꾸 서두가 길어진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드시는 전제하에 제가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거 말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노라는 림프수산제를 쓰시는데 그 버전 중에 이 장락이라는 걸 쓰세요. 왜냐면 장락이 가장 체질을 보더라도 체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현 반응도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하체 쪽으로 문제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잘 들어요. 물론 전신은 다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근막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요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MSM 장락.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좀 더 오래돼 가지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해유를 같이 드세요. 왜 해유를 같이 드시냐면, 해유 같은 오메가 같은 이 지방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포 복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메가3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유 같은 이 포도씨 추출물은 원래 음량으로 따질 때는 양기질인 사람들한테 좀 더 맞다고 하는데, 제가 음적인 사람들한테 다 써봤어요. 부작용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 자체가 열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음량의 개념으로 봐도 현대사회를 양의 기운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좀 더 맞는 건 아무리 체질적인 관점에서 양적인 사람들한테 실제로 쓰면은 좀 더 반응이 70~80%에서 70~80% 아니죠. 거의 90에서 100점 정도 나오는데, 음적인 사람들에서는 한 50에서 한 80점 정도 사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회사 거가 제가 써봐도 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먹었을 때 부작용 나는 사례가 없어요. 부작용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개별적인 상담했을 때 제가 말했던 분들 다 이해하시니까 그런 범위에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이 헬시 MSM을 먹을 때
헬시청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 나토키나제가 들어있어요. 나토키나제가 들어있으면 혈전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혈딱지가 생기지 않게. 그래서 이게 진통을 잡고 제가 이건 전에 편에 있기 때문에 이걸 봐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청 같은 게 들어가도 이렇게만 먹어도 뭐 하냐면 진통이 많이 준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좀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 원래 기능이 그쪽으로 잡으면서 순환을 시키고 혈관에 때를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음량에서는 음적인 사람들도 좀 더 맞아요, 양보다는. 그런데 제가 양인분들한테도 드리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셔 단골분 중에도 양이지만 체질 자체는 이거 드시고 효과 보신 분도 계시죠. 왜? 부작용도 없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인 관점으로만 계속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예를 들면 A형이니까 A형 뭐 이래, 이런 건 없어요. 경향성은 있겠죠. 그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자면 1대1 상담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제 통상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구별을 해드리면 지금 근막 통증 같이 근육통이 자주 와, 쥐가 작구나,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드시고, 좀 더 오래됐고 안 좋아,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이야, 근데 너무 오래가,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드시고, 좀 더 잡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버전은,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다가 응용을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제가 이거 협착증 환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 이걸로 관절 연계 쓰지 않아도 이걸로 풀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MSM에다가 해유를 같이 먹고요, 전에 설명했죠, 간쪽약 라파를 같이 먹게 하세요.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거 간쪽약이잖아요. 왜 이러냐면 사실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은요, 이제 약사님들 중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그 핵심 포인트를 잡거든요. 라파를 단순히 간쪽약으로 보면 하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염증 잡아, 이건 중수입니다. 얘는 그 정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면 협착증 문제가 있다든지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라파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다 적용돼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거나 생리학적인 관점 다 되는데, 이 관점을 쓰는 이유는, 이건 일반인 분들 많이 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이거를 같이 쓸 때는 이쪽 소화가 안 되거나 간 쪽이 문제 있거나 척추 문제 있거나 또는 소화장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장락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같이 좋지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쪽이 막힌 사람은 이쪽을 뚫어줘야 돼요. 이쪽이 뚫려야 돼 신경적으로 전부 다 같이 풀린 경향이 있어요. 무릎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그 파트를 하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세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이게 강의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선에서만 우선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 사례를 올렸지만 이거를 응용했을 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혈관염이라고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둔부예요. 엉덩이에 서복지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 부위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저랑 같이 그 헬스 운동을 하는 동생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냐면 이상하다고, 엉덩이 쪽에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 보낼 테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걔가 그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데드리프트, 허벅지랑 이 뒷근육을 많이 쓰는 건데, 어깨랑 등을. 근데 그 동생이 자세를 굉장히 못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반이라는 거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빨갛고 이렇게 자주색빛을 띠는 건데, 제가 그 다음날 병원 우선 갔다 오라 했어요. 왜냐면 밤이라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병원에 가도 별 말을 못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그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그냥 진통 소염제만 주고 근이완제만 줬어, 이 말 외에는 없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변화를 봐보세요. 하루만 어떻게 됐죠? 굉장히 깨끗해졌죠? 3일 뒤에 아예 사라졌죠. 자,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 이 개념을 갖고 쓴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순환, 림프 순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원리가 있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짝짝짝짝 변화가 바로 바뀌는 거고, 당연히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잡아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자체도 그렇고 저도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돼서 이런 경우는 흔하게 보고요. 이런 거 잡는 건 정말 식은죽 먹기입니다. 약을 이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쓰냐,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게 더 맞는 걸 쓰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따다닥 바뀐다는 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 많잖아요. 아까 말한 ABCD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어라 다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더 핵심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약사님들이나 조금 이렇게 약국을 돌다 오신 분들을, 고생하다 오신 분들 들으시면 박수치고 좋아하세요. 왜냐면 저는 키포인트 되게 잘 잡거든요. 그 키포인트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키포인트를 말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걸 말해야 될지 항상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경우가 해당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진짜 약국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막 물어보지 마시고, 그 대답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누군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 요청을 남기시면 제가 차례대로 말 그대로 유료 상담이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꼭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